그리고 되게 제일 이상한 거,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인디안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다음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주제일 텐데, 오늘도 압구형입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얼추 싸움이 끝나가는 거냐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휴전을 했다고, 합의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란의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썸네일을 짤 건데, 이란이 뭐 정확한 거겠죠? 뻥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정말 합의가 끝까지 돼가지고 결국은 이 합의가 완성이 돼야죠. 요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해서 그래? 그럼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은 내가 안 때릴게, 이렇게 했는데 쿠라를 거기서 섞었다면, 그리고 그게 자꾸 보도가 여기저기 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오늘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야신 무니르 원수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에 보내려던 파괴적 무력 사용을 보류해달라고 이제 그들이 요청을 한 점과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 근데 이 내용에도 이슬람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전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쭉 보니까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의 제안을 받았으며 그것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10개의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나한테 우리 휴전을 하되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게 이란이 10개를 했고, 미국은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뭐 이렇게 항목이랑 이란 10개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뭐 내용은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CNN이 이란이 이긴 거 아니냐라는 이제 프레임을 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10개의 조건을 줬더니 미국이 그걸 다 받으면서 제발 휴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미국을 굴복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CNN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진 것처럼 내용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났겠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거 이제 자료 조사한다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막 새로운 게 막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주 쓰시네라고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막 글을 2개 연속으로 썼는데 내용 요게 다 비슷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CNN이라고 하는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사기를 치고 있고 범죄를 하고 있는 거다,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사기다, 뭐 이러면서 꾸며낸 얘기다 하면서 엄청 화가 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CNN이 이런 얘기를 못하러, 뭐 하러, 뭔 이익이 된다고 하나 싶은데, 여기가 이제 원래도 사실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도 막 프레임 짜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맨날 나가 막 이러는 애가 이제 CNN 기자들이거든요. 근데 둘이 사이가 원래도 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전쟁이 끝나갈지도 모르는 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트럼프가 그랬더니 이제 합의 문서라는 걸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이란의 공식 성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서 중간쯤에 보면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제안에 기반한 협상 요청과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10개 항목 제안의 일반적인 틀을 협상의 기초로 수용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우리의, 또 여기서 이제 허세를 살짝 떨어요. 강력한 우리의 군대는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다. 강력한 군대는 이제 이란이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스스로 우리의 이 강력한 군대는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때리는 놈이 중단해야 중단이지 방어하는 놈이 중단해봐야 뭐 방어인데, 그죠? 아무튼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뭐 그 뒤에 내용들은 뭐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안전한 통행을 이제 휴전하는 동안 안전한 통행을 하게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이란군하고 조율을 하고 또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10개의 이제 나 이렇게 하면은 휴전해 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를 트럼프가 싹 다 받았다면 그냥 이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건데, 그게 아까도 뭐 얘기하기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런 게 들어있겠구나 싶은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 다신 쳐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안 때린다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이란이랑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좀 풀으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게 되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벌써 이상하죠, 그죠? 네, 그리고 우라늄의 농축은 뭐 내 알아서 한다, 뭐 약간 우라늄은 내 거다, 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 이런 것도 그냥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벌써 이상하죠, 그죠? 이런 내용 몇 개만 들어도 이거를 다 받아줄 거면 트럼프가 왜 쳐들어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죠?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CNN이 막 이거를 트럼프가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CNN이 한 거는 몇 마디야, 몇 마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승리하는 식으로 약간 미국을 굴복시키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딱 넣었더니 거기에 트럼프가 이제 완전 빡이 친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제가 지금은 안 찾아봤는데, 아까 이 기사를 찾을 때 우리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나 봤더니 마치 이제 이란이 요구한 걸 트럼프가 받아준 것처럼 써 있는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인디아 투데이에 있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컨트롤, 우라늄 농축, 이란이 10개 포인트의 제한을 미군에 했는데, 방금 말한 게 똑같죠, 그죠? 예. 이걸 이란이 이걸 미국한테 받으라고 강요해서 이겼다라는 내용을 이란에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부랑 이란의 국영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10개 포인트 제한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받게 강요해서 이겼다, 이런 내용을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면 이 CNN 보도나 아니면 뭐 이란의 정부 국영 매체에서 나온 얘기대로라면 미국은 밀린 거죠. 이란한테 막판에 가가지고 밀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해줄 테니까 그냥 휴전이나 합시다라고 해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트럼프 스스로의 자존심도 너무, 자기 이미지랑도 너무 안 맞고, 국내 정치적으로 정말 치명적일 거고, 외교적으로도 이게 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좀 이게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렇게 더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란이 말하는 조건들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뭐 다시 안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보증을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하겠지. 대신 네가 뭐 핵 갖고 또 뭐 하는 거 걸리면 난 또 모르는 거야. 또 이렇게 뭐 하나 조건을 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호르무즈도 분명히 기자회견 하면서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어떤 기자가 그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통행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톨비.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게 뭐 미국이라고 네가 썼으면 좀 더 좋은 질문이 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게 욕심이 좀 있거든요. 뭐 대놓고 막 이 내 겁니다라고는 못해도 뭔가 하여튼 자기네가 그 근처를 개발을 해주든, 거기에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주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 미국의 뭐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근처에 다 무너진 거 있잖아요. 거기를 좀 이제 보수를 다 해주고 그러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좀 따내려고 하는, 트럼프는 분명히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호르무즈도 내 거래, 그다음 우라늄도 내 거래. 뭐 트럼프 얼마 전에 뭐 450kg을 뭐 들고 나올 거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란을 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명분은 이란이 자꾸 핵을 개발해가지고 이 자식이 무서운 놈이 될까봐 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네 맘대로 해라고 하고 나온다. 근데 이게 2주 동안 뭐 물론 이 협상하는 기간이, 휴전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하기로 이란의 우라늄은 완전 퍼펙트리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시지를 이미 나와서 냈어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근데 이란은 그냥 나는 이거 할 거다, 그걸 뭐 내가 미국을 굴복시켰다, 이게 둘이 대화가 될까 싶은 거고, 이게 자존심 싸움이 아니죠. 이거는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좀 볼 생각이고 전달을 드릴게요. 아직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CNN이 거기 불을 지펴하고 트럼프가 완전 화가 났기 때문에 저 뭐 니네 구라친다 가짜다 막 이런 되게 강한 내용인데 자주 쓰는 말이긴 하십니다만, 그런 내용을 계속 CNN을 대고 너네 뭐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제일 이상한 거,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인디안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제목은 뭐 다른 내용이었어요. 인도가 휴전이 되고 자국민들한테 다 이란을 탈출하라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고 그 밑에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쪼로록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짧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칸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인디안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 트럼프는 황금기를 전망했다. 이것도 이제 트루스 소셜에 있던 내용인데, 미국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통행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살짝 좀 권리를 좀 이렇게 한 숟가락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여튼 어쩌고 그런 얘기 하면서 중동에 황금기가 찾아올 것이다. 돈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비용 다 이제 보상받고 딱 이럴 생각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 두 번째는 석유시장 급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석유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테헤란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 이란의 친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좋아하는 그 시위대가 지금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미국 국기 태우고 이스라엘 국기 태우고 막 이러면서 또 막 타협했다고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다고 해요. 아직 트리거 위에 손이 올려놨다. 그러니까 방아쇠죠. 트리거 위에 손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발사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네는 뭐 전쟁을 더 하고 싶어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다음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주제일 텐데, 이게 이제 농축 불일치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죠? De-enrichment discrepancy라고 있어요. 요게 그 농축 불일치란 뜻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했다는 조항들 1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되게 이상한 말이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내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란이 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외교적 균열이 있다라고 이 기사에도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종일 주는데 페르시아어 버전으로 된 지네 나라 말로 돼 있는 거는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이 우라늄 농축을 한 거를 미국이 수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이 보는 영어 버전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뭐 사실이겠죠. 이 기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찾아보니까 또 다른 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외교적으로 분명히 사기를 친 거니까. 근데 트럼프랑 협상을 하는데, 이게 진짜라면 그럼 협상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뭐 실수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이란 정부 쪽에서 지금 자기가 이긴 것처럼 공영방송, 자기네 이제 국영방송에서 이래저래 해서 이란이 뭐 여러분들의 뭐 노력 덕분에 뭐 미국을 이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더라고요. 방송처럼 이렇게 된 거기서 하던데, 트럼프가 이 조건을 다 받으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가 이걸 듣고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저 아까 위에 기사에서도 유가 트레이더들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중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저런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악은 정말 피했으니까 오늘 뭐 증시도 좋고 유가도 뭐 돌아오고 있고 뭐 그나마 정말 다행인데 조금 뭐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뉴스는 계속 따라가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번쩍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뭐 근데 사실 이제 코인도 아니고 무슨 전체 지수가 몇이야? 6.87, 약간 7% 넘었던데, 하여튼 막 미친 듯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휴전하고 뛰었다. 한국은 5%가 넘게 올랐다. 일본, 뭐 한국 다 이런다, 뭐 이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전쟁 리스크가 물론 좋습니다만, 전쟁 리스크가 꺾이니까 시장이 반응한 게 이제
폭발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등을 했고 한국, 일본이 크게 올랐고 둘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먼저 S&P 500 선물이 2% 이상 급등하면서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글로벌 전체에 보여줬고 이게 아시아 시장에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이 좋았다.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눈에 띄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번 반등을 가지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도 왜 한국과 일본이 더 크게 올랐냐? 그 이유 첫 번째는 기술주라고 하고요. 특히 반도체. 뭐 우리나라야 요즘 뭐 반도체 세상이니까 오늘 상승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 주식들이고 삼성전자가 뭐 6% 이상 올랐고 하이닉스는 11%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7.6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13%가 올랐습니다. 이게 좀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너무 세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야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빠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문에서 얘기하기로는 AI 수요 증가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낙폭. 특히 한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갑자기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특히 코스피가 3월 동안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주요국들이 부진한 것보다 좀 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지는 것도 쉽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해소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뭐 이 흐름이 한국과 일본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도 뭐 호주도 뭐 다 이렇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아시아가 앞으로 만약에 이게 휴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든 아니면 정말 이 전쟁이 끝나든 하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한 변수이고 만약에 끝나면 증시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저거더라고요. 뭐 전쟁 리스크가 완화됐고 이런 이유는 됐고 유가 때문이라 유가가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전쟁 리스크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기름을 이제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게는 더욱더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풀리면서 아시아 시장이 오늘도 크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 휴전 협정이 이제 계속 잘 가면 아시아 시장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제 전쟁이 하나가 좀 끝날 것 같으니까 슬쩍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 쪽 이야기인데 관세 요 기사입니다. 포드가 알루미늄 관세를 좀 낮춰주세요라고 미국 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절했대요, 미국에서. 참 시끄러운 건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끝난가 싶으면 저게 또 시끄럽고. 근데 이 관세 전쟁 오래 가겠죠, 그죠? 미국에서 우리한테 관세 매기려고 하는 거나 뭐 우리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에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좀 보면 포드가 최근에 미국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가 너무 세니까 이걸 좀 깎아달라. 그럼 왜 그걸 깎아달래냐? 알루미늄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게 뭐냐?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노벨리스라고 하는 회사의 알루미늄 공장이 여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포드는 그 F150 같은 트럭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노벨리스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받아오고 있었는데 여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가동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F150 같은 거는 포드한테는 사실 핵심 수입원이거든요. 이런 트럭들이 미국에는 엄청 잘 팔려요. 엄청 진짜 우리나라에는 잘 안 팔리는데 미국은 그냥 다 저런 거 타고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국 사람들 특징인지 이상하게 큰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 F150이 포드의 핵심 수입원인데 이 차량이 특히 알루미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예,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알루미늄 공급이 막히면 F150을 생산을 못 한다고 하니까 F150 생산이 안 되면 수익이 많이 감소가 되는 구조를 포드가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최근 분기 실적에서 이 공급 문제 때문에 비용이 늘었고 이익이 50%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가 상승이 아니라 실적에 너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거라 포드가 미국에 이제 정부에다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그러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좀 화제나서 안 되고 있으니 수입으로 하고 있는 알루미늄에 붙은 관세를 좀 낮춰주세요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알루미늄에다가 관세를 50%를 매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하는 보호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 보호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의 50%의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여오는 건 비싸게 들여올 거야 이거거든요. 아니면 니네가 와서 여기서 하든가. 트럼프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할 때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관세를 조금 깎아줘서 그래도 여기 다른 산업이 좀 돌아가서 이제 피해를 안 받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포드를 했는데 아니면 비싸도 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비슷한 요청을 했는데 이 얘기에 다 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주는 뭐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선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 관세로 들여오면 미국에 있는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니네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화끈하게 관세를 지르질 못할 걸? 이라고 하는 얘기에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죠.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좀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그냥 나는 때릴 거다. 이런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참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노벨리스 공장이라는 데가 포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텔란티스, 뭐 GM 이런 큰 회사들도 이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드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 트럭 라인에 워낙 알루미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단순히 포드만 이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서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는 노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벨리스가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이나 유럽 공장에서 생산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수입이니까 50% 관세가 붙는 거고 공급이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50%인데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공장이 멈췄다. 대체 가능한 게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걸 포드가 낮춰주세요 했는데 거절했고 이걸 보니 트럼프가 생각보다 보호무역과 자국 산업의 육성에 대한 게 잠깐 고통이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야 피를 흘려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라서 관세를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리 공급망의 효율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관세 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말이 트럼프한테 지금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무역법 301조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었잖아요. 한국이 그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근데 오늘 내용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뭐 유가 내렸네, 증시 올랐네 이런 내용이라서 요 내용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관세에서 얼마나 지금 자유롭지 않은지에 대해서. USTR이 과잉 공급 및 강제노동 금지를 겨냥한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무역 대표부 사이트에 가도 떡하니 크게 나와 있어요.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 조사가 단순히 정책 점검이 아니다. 이거는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조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뭐 그거는 아시죠?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가 그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못 매기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매겨야지라고 들고 들어온 게 이제 무역법 301조거든요. 섹션 301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 뭐 중국, 유럽, 뭐 인도, 뭐 이런 아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조사를 다 하는데 여기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느냐를 봤는데 하나는 과잉 생산, 그러니까 너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비이상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격 경쟁력을 너무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시장을 망쳐버리는, 독점해버리는, 덤핑 치지 마라 약간 이런 거죠. 그거랑 강제노동. 강제노동도 사실 비용을 낮추는 거죠. 노예를 쓰는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강제노동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미국의 조사에 한국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고서 뭐 또 관련된 기사들 좀 종합을 해보면 한국이 단순히 이 301조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거에 포함된 나라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항목에서 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한국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긴장을 좀 하고 있고 이 조사가 언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괜히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충 종합을 좀 해보니까 하나는 이제 AI랑 클라우드 인프라인데 이 보고서에 나온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제 과기부에서 GPU나 뭐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입찰을 한국 기업한테만 개방을 하고 미국 기업은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차별이잖아요. 걸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인터넷 망 사용료 내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데이터랑 클라우드를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걸렸다고 하고 쿠팡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하냐 이거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그죠? 쿠팡은 원래 얘 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상장도 미국에 돼 있고. 근데 이 회사는 규제를 하고 뭐 테무, 알리 이런 거는 뭐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싫은 거죠. 정말 싫은 거죠. 저걸 어떡하지 싶은데 그래 모르겠다. 너 일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팡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 이슈도 웃기는 게 뭐 아까 강제 노동이 뭐 이게 뭐 시장을 망치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 지금 몇 년도인데 노예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염전 노예 문제를 아예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USTR이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대요. 별의별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다가 막 미국산 소고기, 농산물 이 이슈도 언급을 했고 예전에 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뭐 먹으면 머리통에 구멍이 뚫린다 그랬나 뭐 근데 뭐 한 명도 머리통에 구멍 나지 않죠, 그죠? 네. 미국산 소고기 맛있습니다. 네, 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협상해가지고 농산품은 다 지켜냈다 이러고 했는데 당연히 뻥이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걸려요. 아주 뭐 하는 것마다 다 걸려. 이렇게 해서 툭 잡으면 이상한데 저거 툭 잡으면 뭐 이것도 이상한데 잡으면 다 이상해. 노란봉투법을 근데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뭐 좋은 법 필요한 법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정말. 근데 정말 이게 미친 법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뭐 우리나라 약간 여성 전용 주차칸 이런 거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막 뉴스에서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뉴스에 야 한국에 저런 게 있다면서 막 웃어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그 여자 앵커가 야 나 주차 잘하는데 왜 여성 전용 주차칸을 만들어 뭐 더 커? 막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볼 때는 그런 거 막 노란봉투법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야 이제 드디어 얘가 이렇게 짜장면 많이 먹더니 중국이 될라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조사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조사가 과연 실제로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럼 얼마나 될까? 근데 이 기사에 얘기하기로는 과거에는 섹션 301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조사를 해서 협상을 하고 압박을 한대요.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협상 테이블에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해서 실제 관세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지금 뭐 조사의 근거가 딱딱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사의 근거가 제시가 된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위치는 그렇게 아주 좋은 위치에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가 지금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막 미국의 뭐 혈맹 친구다 이러고 하기에는 요즘 너무 멀어졌고 그죠? 요새 트럼프가 꼰떡하면 우리 들먹이면서 뭐 사우스 코리아 너 서운해 너 뭐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두고 보자 이런 식이니까 그렇다고 뭐 아니면 뭐 중국처럼 정말 막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한판 붙자고 하곤 근데 또 진짜 붙으면 너무 이게 출혈이 클 것 같으니까 눈치 보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미국도 물건을 중국에 좀 팔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둘이 좀 눈치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둘 다 큰 시장이니까. 아니면 유럽은 걔는 덩어리니까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역시 유럽에게는 물건을 좀 팔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 중국도 유럽도 협상력이 있는데 한국은 꼴랑 5천만 인구에 지금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인구빨의 협상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협상에 말을 잘해서 넘어가는 거고 지금처럼 막 가서 면전에다 구라치다 걸리거나 막 갔다 와서 막 다 해결했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구라치다 걸리거나 막 이러면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조선. 진짜 미국이 정말 필요한 그 산업들. 그런 게 아니면 특정 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301조로 인한 조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는데 여기서 뭐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 나오고 했을 때 가서 협상을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면 산업이 이제 개별적으로 타격을 받을 곳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 휴전의 빵빠레를 울리고 싶은데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유럽이래. 이란이 너무 미국한테 지금 쿠라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CNN이 거기를 걸고 넘어져서 그러는 거 봤을 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CNN은 요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트럼프 막 그냥 무조건 걸고 넘어지고 막 뭐라고 하고 트럼프는 막 기자가 질문하는데 너 CNN 나가 막 이래요. 그런 스타일이 사람들인데 또 마침 이제 CNN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트럼프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들. 내가 실컷 때리다가 이걸 다 받아줘. 못 때렸어, 그죠? 뭐하러 때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래서 좀 긴장하고 보고 있고요. 뭐 오른 건 좋아요, 좋은데 긴장을 좀 하면서 보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이 또 나오는 대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